팟캐스트 40층기. 사춘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층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40층기. 지난 녹음 일주일 만에 저희 다시 좀 일찍 하는데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이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갑자기 많은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빨라. 지금 참고로 제가 이제 저만 카메라를 켜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김드럼은 카메라를 못 켠 이유가 무슨 일이에요? 부끄러워서요. 낯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제가 40층기를 3년째 같이 하다 보니까 거의 사춘기가 낯 좀 가려야지. 그치. 네네. 그래서 MBTI를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해보나요? 그런 생각도 피부가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지금. 예, 얼굴에 잠깐 좀 뭐가 좀 나고, 그리고 이제 이 77 맞게 좀 이렇게 어디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살짝 좀, 그래서 좀 상처가 좀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를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지금 석원반도 네. 습진이 와가지고 약간 지금 통화를 했는데 네. 맛이 갔어요. 지금 목소리가 완전 맛이 갔어. 어떻게 온몸에 습진이 퍼져가지고 지금 약간 안타깝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염증 같은 건가 보다. 그러니까 매주 뭐가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참. 연초에 다들 좀 액땜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참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나? 왜 연초에 왜 이렇게 다들 아프지? 좀 너무 춥긴 했어, 서울은. 김보컬도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아파가지고 이번 주도 지금 말한 순간 김보컬 들어왔어요. 어서와요. 역시 김보컬. 양반이 안 됩니다. 김보컬. 양반. 괜찮으신가요? 김양반이라고. 양반. 김보컬 몸 좀 괜찮아요 이제? 양반김이 먹고 싶습니다. 아재기 그만하고. 아니 몸 어때요? 지난주에 몸 아팠다면서. 근데 지난주에는 진짜 너무 안 좋았고. 아이고야. 좀 하루하루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좀 이번 올 겨울이 쉽지 않네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들 오늘은 컨디션이 좋았는데 녹음 기다리다가 잠들어가지고 자겠습니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늦어서. 약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약은 잘 먹지는 않아요. 약 먹어야죠. 약은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하고 나온다. 거 정도 열심히 먹고 있죠. 아이고 어떡해. 우리 튼튼한 김보컬 힘내세요. 네. 하여튼 그나마 좀 몸 괜찮다니 다행입니다. 서건만이 지금 아파가지고 일주일을 돌아가면서 이제 아픈 거네 보니까. 따뜻한 봄이 오면 다들 좀 회복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여기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저 뉴스에서 봤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죠? 미국 동부 대폭설 얘기 들었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출근은 하셨어요?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많던데 뉴스에서 보이는 건? 출근 못했고 며칠 동안. 집에서만 일했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눈이 오면은 쉬는 날이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젠 그렇지. 그런 게 얄짤없이 그냥 다 일했습니다 집에서. 이번 눈은 근데 되게 약간 특이했어요. 제가 여기 이게 10년 살았지만 되게 쌀이 눈이 왔거든 이번에. 쌀이 눈이 와서 솔질이 되게 좋았어. 근데 이제 그렇게 와서 쌓여서 얼은 거예요 그대로. 그런 게 진짜 위험한데. 위험하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 안 다녔는데 우리 집 앞에 비탈이 있거든. 그래서 그게 완전 얼어가지고 썰매 코스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진짜 스키장 같았어 완전 그 집이. 진짜? 그래서 애들이랑 썰매 타고 재밌게 놀았어요. 또 나름 재미가 있었구나. 순기능. 그러네. 유일하게 순기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즐기셨네. 잘하셨네요. 그래서 근데 타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제가 약간 갈비대가 약간 삐끗하긴 했는데. 네. 우리 나이에는 그렇게 독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속도가 붙어가지고 썰매가 애들 데리고 타다가.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다른 게 아니라 회복이 느리다는 거라. 그니까. 회복 느려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썰매를 타본 게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제대로 썰매를 탄 게. 저는 제가 탄 썰매는 눈썰매장밖에 없어요. 에버랜드 옛날 자연농원도 자연농원.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그게 펼쳐졌다니까. 우리 집 앞에 눈썰매장이 펼쳐진 거야. 자연농원. 자연농원 나왔습니다. 네. 집 앞에 눈썰매장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 돈 좀 청취자가 막 떨어져 나올 것 같아. 자연농원 한마디에. 오 마이 갓. 우리 20, 30대 청취자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역시 야구는 빙글의 이글스죠. 그럼요. 네. 갑자기 이제 나오는가? 배틀의 배틀. 자연농원 빙글의 오비베어스. 오비베어스. 오비. 그렇습니다. 네, 다른 멤버들 별일 없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네, 저는 별일은 없었고, 그냥, 최근에 이렇게 다들 아프고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별일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히 재미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별일 없이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무탈한 것만큼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별일 없지 그리고 뭐 평범한 거, 뭐 소박한 거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씩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이런 연초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소중한 얘기가 나와서 저희의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뉴욕콜린 사연을 읽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요거마님 읽어주시죠. 좋습니다. 너무 반가운 뉴욕콜님이 또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악기님들 뉴욕콜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건바님 인상 쓰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말이 괜히 우프게 다가오네요. 이거 또 느낌 아시는구나. 느낌 아니까. 예. 느낌 아니까. 제가 1월 둘째 주에 방콕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돌아올 때 공항에서 신승우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박. 또 보자마자 왜 서건바님이 떠오르는지. 공교롭게 탑승할 때도 제 앞에 계셔서 간단히 목례만 했는데 She was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라도 해볼 걸 그랬나 봐요. She was. 비행기에서 지도만 보는 편인데 지도로 산호세를 보고 신승훈 보고 서건바님을 떠올린 제 자신이 너무 웃겨서 사연 보내봅니다. 그리고 루틴 에피소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루틴 에피소드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잖아요. 네. 덕분에 너무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뉴욕콜님. 감사합니다. 서건반이 있었으면은 흐뭇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근데 태국을 다녀오셨는데 산호세를 이렇게 또 따로 오신 건가 아니면은 지도를 이 항공 경로에서 산호세를 보고 아마 김드러님이 떠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비행기에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이 지도만 보는 편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다가 그냥 지도를 계속 보시는 게 취미신가 봐요. 비행기에서. 진짜. 근데 저도 비행할 때 중간중간에 거의 절반 이상은 이 항공 운항 이거 그냥 튀어놓고 있는 편인데. 진짜? 네네네. 오, 특이하네. 이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영화가 재밌는 게 있으면 영화를 보는데 영화 보다가 좀 지루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10시간 이런 거 하면 10시간 내내 영화를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집중하기 어려울 때 예를 들어 밥 먹거나 아니면 자다 깼거나 이럴 때는 그냥 항공 그냥 지도 멍 때리기 좋지. 맞아. 멍 때리고 계속 틀어놓는 편이에요. 또 여기서 또 공감대가 또. 공감대, 뉴욕콜린 통했어.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콜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여건바님 목소리로 참여한 스팟 듣고 와서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40춘기를 들어주시는 사춘님들, 공감 가는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40춘기 이메일 숫자 40 그리고 영어로 CHOONGI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애플 팟캐스트 리뷰나 팟빵 댓글도 큰 힘이 된답니다. 사추님들의 참여로 40춘기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 자주 이야기해요. 네, 오늘 멤버 문제로 갑자기 바뀌어서 이제 주제를 설정해봤는데요. 저희가 모여가지고 잡담하다가 이 주제가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게 되는데 급변한 세상, 우리는 언제 잘릴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쵸. 네,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밥 먹거나 술자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나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나이 때뿐만 아니라 요즘에 젊은 세대도 취업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니어를 안 뽑고. 맞아요. 요즘은 직업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안전하고 본인이 안전한 상황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런 세대가 딱히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점점 없어지고 뭐 이제 사람들이 다 대체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네.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해고 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난주에 김드럼이 뭐 녹음 참여 못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회사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실죠. 아, 네. 이게 뭐 특정 한 회사의 일은 아니고 그리고 특정 연도나 시기의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이제 끝날 즈음에 2022년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대규모 감원들이 특히 이제 기술 분야 회사들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녹음 네. 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녹음하기 그 전후로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실리콘밸리 혹은 뭐 테크만 이렇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또 발표되는 것들이 꼭 이런 그 큰 규모의 회사들뿐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감원하는 아니면은 미래의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많이들 AI 하는 회사들이 핫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래서 결과는 뭔데?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아니면은 보여줄 그런 계획들이 있는 회사들이 그나마 좀 버티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없는 회사들은 이제 뭐 실적뿐만 아니라 뭐 주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이 뭐 AI 아니면 로봇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이유로라도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직업의 안정성이랄까? 직업 안정성이 이제 네. 점점 없어지네. 개념 자체가 좀 희석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미국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도 굉장히 그런 트렌드가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특히 이런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서 먼저 이 트렌드는 항상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이제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는, 좀 어느 정도 특히 한국인들 기준으로는 딱 어느 나이 때는 뭘 하고 어느 나이 때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이 획일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틀이 갖춰져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뭔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갔는데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거나 이제 점점 더 사라질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언제 잘릴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일단 이건 너무 심각하니까 주니어들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요즘에 주니어들 안 뽑는다고 그러는데 혹시 뭐 있는 회사에서 분위기는 어떤지 아니면 뭐 신규 채용이 많이 줄어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진짜 신입 안 뽑은 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게 사실은 외국계의 특성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도 외국계를 신입으로 진입하기에는 당시에도 되게 어렵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만 해도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내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처음 시작을 했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국내 대기업이 공채라는 이름의 되게 특이한 대규모 채용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공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많이 하고 거기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직업적인 경력을 쌓으면 본인이 원하는 업종이나 회사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직을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입, 뭐 생짜 신입이었던 거고 그래도 저희 때는 어떤 식으로든 커리어를 시작을 하면
비교적 주니어 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커리어를 좀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은 주니어들한테 기회는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하고요. 있더라도 고용 형태 자체가 사실은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형태로 고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저처럼 팀을 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되게 힘든 일이고 왜냐면 안정적으로 팀이랑 같이 일하기가 되게 어렵고 당연히 본인이 직원들 입장에서도 모티베이션을 갖고 일을 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은 당연히 직원들대로 엄청난 고용 불안정감이 있을 테고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도 제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계속 이제 저 인턴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돌리고 신입을 제대로 안 뽑고 이런 게 이미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 근데 그러니까 완전 주니어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은 다 이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다 그냥 계약직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도 계약직으로 있던 친구들을 보면 계약직만 계속 전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회사에서 계약직 2년 하고 종료되면 다른 회사로 옮겨가지고 계약직도 2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기약 없이 계약직을 계속하다가 그중에 되게 운이 좋은 경우에는 정규직 기회를 찾아서 가기도 하지만 이게 되게 안타까울 정도로 되게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계약직 스테터스를 유지하면서 회사로 옮겨 다니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조차 이제 AI로 대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채용하는 계약직의 숫자도 머릿수도 줄어드니까요. 근데 우리가 써봐서 알지만은 진짜 AI 잘하니까 정말 무서워요. 네. 맞아요. 아니 엔트리보다 훨씬 낫거든. 솔직히 엔트리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막 계속 막 사람을 가르쳐서 어느 정도 일하기까지 만드는 건 굉장히 에너지와 뭐 투자가 많이 필요한 투자죠. 예, 맞습니다. AI는 너무 쉽게 해주니까 정말 필요가 없어지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메인테넌스가 안 들잖아요. 뭐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AI한테 교육을 해줄 필요도 없고 잘한다고 칭찬을 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어떤 메인테넌스가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되게 손쉬운 건 맞는데 그 언제까지 가능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기한 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위에서 또 내려와. 그러니까 그 스트림라이닝이라고 우리 회사도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 맨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지. 이제 맨 위에서부터 이러면 정부들 상황에서부터 이제 기구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도 이제 좀 플랫하게 유지하고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푸시를 하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도 스트림라이닝 해야 돼. 스트림라이닝 해야 돼. 말이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람 덜 뽑고 그럼 AI 이용해서 어떻게 좀 해보고 막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되니까 AI를 사용하면은 많이 일이 주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그쵸. 아무래도 문서 관련된 일이니까 문서 관련된 일 뭐 그런 거는 AI가 너무 잘하잖아요. 이제 언어 관련된 일을 잘하죠. 그렇죠. 정말 잘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점점 이제 저희 쪽에서도 그 신입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계약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지금 저희 조직 말고 전에 있던 조직 같은 데도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막 점점 안 뽑게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저 시기가 지나서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안도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니어이신 지금이신 분들에게는 좀 안타깝고 더 힘든 상황이 되고 있고 나는 난 저건 진짜. 내가 저 시기는 지나서 다행이다 뭐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되게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그 친구들 보면 하곤 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사실 보고 있기도. 근데 뭐 지금 이제 주니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안타까운데 이제 남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지금 제가 방금 뭐 내가 저 시기가 지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이제 곧 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불안하긴 해요. 근데 김보컬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영향이 거의 없죠. 일단 뭐 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양드람님 얘기한 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하자면
참 돌이켜보면 한 20-30년 전에는 오히려 취업은 잘 되고 그다음에 40-50대가 되면 조기 퇴직을 하는 걸 고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니어일 때는 취업 걱정보다는 사람들이 이런 퇴직한 분들 걱정 많이 했다는 거죠.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세대들이 있지만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지금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우리 세대도 뭐 우리가 운이 좋다고 생각 안 했어 그때는. 근데 맞아요. 지나보니까 지금보다 낫던 것 같아. 돌이켜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돌이켜보자면. 그치. 예. 근데 점점 힘들어지는 건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우린 보면은 우리보다 20-30년 먼저 직장을 다닌 분들은 어쨌든 정년퇴임이 보장이 됐던 비교적 세대지만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20-30년 전에 들어왔던 분들은 정말 쉽게 진짜 대학 다니면서 뭐 거기서 그냥 아무 취업 지원서 받고 그냥 들어가면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건 진짜 맞는 것 같아.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세대별로 그 산업의 발전, 뭐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고용 안정과 그리고 이제 주니어 고용을 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정이 뭐냐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일반적인 취업 시장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인 거고 사실 지금 보면은 그 전통적인 취업 시장, 노동 시장은 판도 자체가 많이 변했으나 사실 누구나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으면은 지금 그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지금처럼 쉬워진 세상은 없었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래서 직업군이 훨씬 다양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전통적인 프레임 안으로는 비교적 쉽게 넘어오긴 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직장 생활이 멈춰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반면에 그 친구들은 시작할 때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본인이 좀 현실적인 그 사회 직장 직업에 대한 좀 마인셋을 갖추고 본인만의 커리어를 준비한 상태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해보면 당연하게 회사로 들어와가지고 조직 내에서 뭐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차장 달고 뭐 언젠간 임원이 돼야지 이런 마인셋을 애초에 갖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진취적인 친구들한테는 훨씬 좋은 세상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정말 맞아요. 파워 2를 가지고 내 사업을 해버리면 되니까 정말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 막 10명 고용한 회사 그 정도 수준의 아웃풋을 낼 수 있잖아요. 이제는 AI 한두 개만 제대로 돌리면.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진취적인 분들이 먼저 그거를 할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결국에는 그 노동시장 자체의 판도가 변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일반화가 될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처럼 어떤 일정 규모로 회사들이 채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개개인이 뭐를 대비를 해서 뭐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고 목표가 되고 그래서 그래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어느 때보다 좀 다양한 뭐 제품이든 산업이든 다양한 기회들 이런 것들도 열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주안점을 주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이제 또 기회 뭐 이런 쪽으로 흘렀는데 저희가 신입 뭐 어려운 얘기를 하다가 그분 데이터 뭐 글도 많이 쓰시고 하시는 분. 저기 마인드 마이너? 네, 그분 있잖아요. 그분 호명사회 뭐 이런 책도 이제 매년에 1년에 한 번씩 책 내시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계세요. 네. 송영길? 예. 그러니까 송길영님이신 것 같아요. 송길영님이시죠.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 이 얘기 요즘에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점점 경량화된 조직일수록 점점 이제 경쟁력이 더 생긴다. 예전처럼 큰 기업이 규모로서 이제 사람 고용해서 뭐 이런 거보다 그런 기업은 이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은
그런 경량화된 조직에서 심지어 개인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지. 파워가 점점 세지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은 젊은 친구들은 뭔가 좀 더 다들 기업가가 되고 막 이렇게 좋은 현상도 있을 수 있겠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일단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교육을 받고 막 정해진 교육이 넌 뭐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뭐 해가지고 뭐 취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태의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너 이제 진취적으로 한번 스타트업을 해봐 이거면은 이게 쉽겠냐고. 이건 당연히 너무 힘들죠. 막막하고 힘들 것 같아. 그건 맞습니다. 자, 제가 길 자기가 찾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나이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김보컬은 그래도 좀 안전하잖아요. 이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이지 않나? 그쪽에는 아직 이렇게 막 감원이라든가 뭐 이런 AI로 대체되고 이런 위험은 잘 없죠, 아직은. 예. 그 말씀 맞고요. 오히려 사실은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인력을 사실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좋은 인력들이 딱 특정 분야에 다 많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예전 이제 90년대 후반에 IT 버블 그때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네이버 다음 이렇게 몇 개 업체들이 살아남았듯이 예전에도 수많은 업체들이 스타트업도 엄청 많았고 예전에 그러다가 몇 개 업체만 살아남았거든요. 지금이 딱 AI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 너도 나도 스타트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고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산업 좀 꾸준히 이어오던 산업계에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현재는 데려오기가 쉽지 않구나 그게.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다만 이게 몇 년 얼마까지 앞으로 진행될지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뭐 예전 그 IT 버블 때도 다 없어지고 몇 개 업체만 남았듯이 AI 관련된 것도 몇 개 업체만 빼고는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예상들을 많이 하거든요. 몇 년 내에. 그렇다 보면 그런 이쪽 분야 엔지니어들도 이쪽 분야 종사자들도 지금은 호황이지만 수년 내에 정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얘기하시는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다만 이쪽은 저희 쪽 분야는 조금 해고바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주니어 고용 문제가 조금 더디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더딜 것 같아요. 솔직히 공무원 쪽이 덜한데 당연히 지원 안정성이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뭐 국방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가장 느리게 올 것 같아. 그런 변화의 바람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공무원 국방 뭐 그쪽을 떠나서 일반적인 지금 엔지니어 쪽 얘기를 드린 거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 얘기를 드린 거고 국방 쪽 그쪽은 좀 더 더디죠. 얘기하신 대로 좀 더 많이 더딜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완전 기반 산업이라고 그럴까 뭐라 정말 그런 국가의 핵심 그런 거는 그죠. 특히 지금 요새 그 K방산 엄청 맞아. 요즘 잘 나가잖아. 나가거든요.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 호황이 초호황이네 생각해보니까. 초호황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판타스틱할 정도로 크게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 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김보컬이 제대로 된 인더스트리에 있네 지금 보니까. 아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방산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진짜 몇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미국도 지금 함 건조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한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이 약간 되게 움츠러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제대로 빨리빨리 만들지도 못한다면서요. 근데 한국은 그런 걸 의존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어쨌든 K방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엄청 잘 나가고 뭐 여기저기 뭐 폴란드에도 엄청 팔고 뭐
지금 엄청 경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뉴스 봤을 때 뭐 독일하고도 엄청 경쟁하고 있고 되게 경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한국 방사는. 프랑스도 그렇고. 요새 큰 틀에서의 국제 정세에 이제 편승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사능 업계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예. 결론은 김보컬은 굉장히 안전하다. 그렇네. 지금 인더스트리도 잘 나가고 원래 인더스트리의 그런 성격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가장 안전하다. 이런 정도의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네요. 좋네요. 좋네요. 산업군의 BTS라고 봐야죠. 김보컬. 그렇네. 예. 그러네. 축하드립니다. 김보컬. 축하드립니다. 정말. 빅 히트. 네. 저도 사실 되게 안정적인 걸 찾아서 오긴 했어요. 네, 저는 지금 여러 번 바꿨잖아요, 직업을. 맞아요. 네. 처음에는 이게 제가 이제 금융 서비스 쪽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자산운용 뭐 이런 쪽은 이제 좀 더 완전 프라이빗 섹터 그리고 이제 그런 직업 안정성보다는 한번 크게 하고 뭐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운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보너스를 많이 받고 뭐 이런 단기적인 재정적인 그런 유인이 컸던 이제 그런 인더스트리에 있다가 30대 넘어가면서 30대 중반에 약간 선택을 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택을 하다가 좀 더 안정적인 쪽으로 온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니까 여기도 이제 그 중에서도 국제기구 중에서도 차이가 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렇겠구나. 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돈을 안 줘가지고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흔들리고 있고 뭐 이런 많아요. 유엔을 특정해서 얘기하기 그렇고 하여튼 많은 국제기구들이 아이고야. 그러니까 국제기구 중에서도 이제 그냥 그런 국가의 분담금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는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많은 부분들이 미국이나 이제 많은 선진국들이 펀딩을 해주면서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건데 그런 펀딩을 안 주면 당장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처럼 마찬가지로 학교들도 갑자기 학교 얘기를 해서 말인데 저 학교 대학들도 이제 펀딩이 많이 끊겨가지고 올해 뭐 박사 학생을 안 뽑고 막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의존하는 데는 차이가 있는데 이제 또 국제기구 중에서도 돈을 벌고 이제 뭐 그런 쪽은 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예전 같진 않죠. 예전 같으면은 이 정도에 있으면 완전히 안전하다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신입도 들어오기 힘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가면 안 뽑고 그치. 5% 감축이에요. 그러면 이제 5%를 어떻게 감축하냐는 이제 그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 하나 나갔을 때 안 뽑으면 그게 5% 감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느리긴 하지만 오고 있다 다. 전방위적으로. 네.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 그렇군요. 자리가 위험하지 않으면은 뭐 다른 베네핏이 잘리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어쨌든 절감을 해야 되니까. 네. 그죠. 그런 상황이네요. 예. 가장 안전한 데서 이제 좀 덜 안전한 데로 가는 분위기인데 프라이빗 섹터면은 뭐 글쎄 이제 여건반하고 들어오면 프라이빗 섹터인데 이제. 네. 제가 제일 익스트림하게 안 안전한 데 중에 하나일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굴뚝산업이잖아요. 저는 아직 뭔가를 제조하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경제의 여파를 그냥 가장 많이 받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직격탄이죠. 직격탄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생필품 업종이 아니라 사치품 업종인데 사치품도 급이 있는데 초고가의 사치품들은 사실 그 경제 트렌드에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언제나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에메까리한 사치품들이 이제 전문 용어 너무 좋아. 전문 용어 좋은데 저희가 이제 왜냐면 대체재들이 많은 사치품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치품들이 이제 영향을 진짜 많이 받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게 고가 제품이냐 저가 제품이냐 생필품이냐 사치품이냐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전반적인 제조업이 다 안 좋고요. 그렇게 된 지는 이미 10년이 넘었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순차적으로 누가 먼저 더 쪽박을 빨리 차느냐의 경쟁일 뿐인데, 사실은 이제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제 뷰티 쪽이 영향 조금 많이 안 좋아진 지가 제법 오래됐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글로벌로 따지면은 이런 뷰티 업계의 디맨드가 그 어떤 중국 시장의 포화에 의해서 글로벌리 성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 중국도 이제 미친 듯이 성장하는 게 좀 더뎌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들의 소비도 옛날처럼 엄청나게 많은 소비 패턴을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과거와는 소비 패턴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저가에 좋은 대체품들도 워낙 많아지기도 했고, 뭐 이런 여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되게 트렌드가 안 좋은 거는 맞고, 트렌드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축 감원 얘기이기 때문에 그치. 저희도 글로벌리 굉장히 큰 감축과 감원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도 이미 되게 오래됐고, 뭐 여러 가지로 여파를 많이 받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체감하기 시작한 게 벌써 한 2년이 넘은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조직원들의 동기부여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기 이슈에 대해서 좀 되게 침체된 지가 제법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AI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직원들의 사기 문제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없지. 그렇게 된 지 좀 된 것 같아요. 이 전반적으로 진짜 그런 사기의 문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모든 되게 회사에 많아요. 다 해당되는 것 같아. 네. 사람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승진할 수 있을까 이런 미래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탑 탤런트들이 남는 건데 그쵸? 그게 점점 기회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탤런트들 유출이 많아지고 그게 유출되면은 이게 완전 도미노 임팩트인 거죠. 남아있는 직원들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얘기한 대로 여우만 얘기한 대로 사람은 그러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데 젊은 그런 직원들은 이 회사에서 미래를 뼈를 묻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안정감도 없고 내가 어차피 여기서 몇 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그 자체가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 퍼포먼스가 나오기가 힘들고 맞아요. 그쵸. 이제 시니어들은 또 시니어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나는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뭐 다른 길을 찾아야 되고 뭐 이 시기에 뭐 부동산 경매 같은 거나 더 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계속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기가 안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그게 떨어지겠네요. 정말 생산성이 완전 떨어지겠네요. 그래요. 완전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맞잖아요. 정말 자기 재테크나 신경 쓰는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하죠. 근데 사실.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렇게 재테크에 집중할 수 있게 시간과 뭐 이런 여유를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사실 회사 일을 좀 등한시하고 나의 진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은 조건으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탈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딜 가나 도찐개찐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방향성을 바꿀 용기나 여력은 없고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보다 나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데로들 많이 이탈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조금만 좋으면 다 움직인다. 맞아. 그러네요. 그런 이직들은 사실 지금처럼 이 노동시장, 취업시장이 혹한기 오기 전에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맞았는데, 지금은 그게 더더욱 절실해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가만히 있다가는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되게 만연한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그 직급과 상관없이. 왜냐면은 너무 하루아침에 떨어져 나가는 거를 목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양이다, 진짜. 회사가 다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다른 걸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또 다른 걸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많지도 않고.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진퇴양난이 맞아서, 그래서 이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코로나 끝난 지 뭐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4, 5년. 계속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직접 접해보고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나 자신을 좀 챙겨야 되는 한 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더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매년 시작할 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근데 회사에서 점점 회사는 안 좋아지고 사람은 점점 없어지니까 나는 더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아이러닉이야. 아이러닉이 맞아.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약간 재정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진짜 뭔가를 좀 준비를, 아까 뭐 말씀하셨던 뭐 재테크도 그 중에 일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양드럼 하고 계시는 자기 개발이 그런,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뭔가를 어쨌든 본인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게 생각을 못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일단 만약에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어떤 뭔가가 있다면 그거를 조금씩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실천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김드럼은 내년 정도에 한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김보컬 무슨 얘기야? 갑자기 다 정리하고, 갑자기 말씀하시죠. 예, 말씀해 보세요. 다 정리하고. 쳐들어보자요. 네. 미국 생활 다 정리하고, 왜냐면 지금 고용 문제도 어렵고 한데, 해고바람도 불고, 미국도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년쯤 들어와서. 뭐야, 갑자기 와서 출마해? 어떻게 해야 돼? 출마하는 얘기 안 했는데요. 김드럼 오면 너무 좋지. 네, 이게 뭔가 어쨌든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또 한번 살포시 던져봅니다. 이게 제가 왜 처음에 빵 터졌냐면 저희가 서울에서 3년 전인가 만났었잖아요. 용산에서 만났죠. 삼각지에서. 김보컬이 정확히 이 얘기했었어요. 진짜? 한 5년 정도 후에. 정말? 지금 그러면은 트래킹하고 있는 거네. 거의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지. 장난 아니네. 한국 들어와서 새로 시작해라. 역시 BTS예요, 우리 김보컬. 훌륭하시다. 네. 그래서 그걸 트래킹해가지고 이제 내년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가장 중요한 거지. 타임 트래킹. 맞습니다. 올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있고. 와요. 저 지지합니다. 또 선거가 있을 예정이니. 너무 진지하게 가지고. 지지합니다. 너무 재밌다, 진짜. 김드럼이 이거 실제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는. 제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만났을 때 이제 김보컬이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니라 거의 농담 20%, 진담 80% 느낌으로 해가지고. 10%씩 올리나 보다, 진담 레벨을. 그러면은 지금은, 네. 진담 80%, 농담. 그랬대. 농담 5%, 15%는 마진이었고요. 마진이었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질문을, 양드럼님이 질문했을 때는 답변을,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드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이네. 예,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양드럼님, 지금은 이런, 그런 얘기를 꺼내는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다음 스텝이 뭔가 이거를 고민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우리 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언제까지 우리 직업이 갈지 모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맞아요. 그리고 우리 오래 살잖아요. 다음 스텝으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AI하고 로봇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영향을 미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의외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그냥 업황이 어려워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 아니 근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거는 사실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로봇이라고 치죠. 로봇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성은 엄청 올라갈 거예요.
이제 뭐 3교대를 했던 그런 뭐 제조업이라고 치면 네. 그거를 로봇이 하면은 뭐 감정도 없고 피로도도 없고 오차도 훨씬 덜할 테고 회사 입장에서 순수 효율성과 수익성 뭐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그것만 봤을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생산을 많이 했어.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사냐 이거지. 그래서 원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 그쵸. 뭐, AI 기업들한테 세금을 물려서 그걸 가지고 일반 이렇게 직업이 없어진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본소득을 줘서 소비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얼만큼이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젠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각자, 다른 조직에 있긴 있지만, 보통 이제 본인이 다니는 회사나 아니면은 비슷한 회사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 제품을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그리고 그게 필수품이 될수록 더더욱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에는 직원 혹은 노동자가 결국에는 소비자이기도 한데, 이제 그쪽의 한 축이 확 사라져 버리면은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주인의식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리 거 위주로 좀 사용을 해봐야지 좋으면은 뭐 이런 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 축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굉장히 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그냥. 그러니까 격변하는 사회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그 안정화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생각할 게 많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일론 머스크 요즘 그런 미래 예측하는 거 보면 몇 년 안으로 이제 뭐 의사도 필요 없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대 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 너무 급진적이야.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술 발전과 뭐 이런 쪽으로만 보면은 사실 그게 안 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뭐 하려다 지금 아직 안 했지만은 뭐 지금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제 정말 그게 될 것 같잖아요. 그 모든 그 피지컬 AI와 그 이미 AI 자체는 뭐 너무 훌륭하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계속해서 뭐 지치지도 않고 배우다 하다 보면은 당연히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더 좋은 로봇이 나오니까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 사회는 생산성이 너무 폭발해가지고 이제 재화가 부족하지 않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건 부족하지 않고 그 정말 그런 사회가 될지는 뭐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굉장히 혼란이 크겠다. 혼란이 커요. 그리고 일론 말씀하셔서 그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그 테슬라 차 모델 중에서 이제 상위 버전 모델 S랑 모델 X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중단하기로 했어요, 생산을. 그리고 그 생산 라인을 로봇 만드는 데 쓰겠다. 아, 그러니까 맞아. 테슬라 요즘 로봇 회사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 차보다 이제 차 신경 안 쓰고. 네. 그래서 점점 판도가 느껴지는 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다리고는 있는데 옵티머스를. 근데 사이보그와 같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공상과학 영화가 다 현실로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에피소드 하려고 그랬는데. 그쵸.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언제 잘릴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급변한 세상에서 뭐 직업에 대해서 주니어와 시니어에 대해서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두서없이 얘기를 해봤는데 들으시는 사춘분들도 뭐 각자 인더스트리에서 얼마나 해당되는 얘기도 있을 거고 조금 먼 얘기도 있을 거고 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춘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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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